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 내용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류를 알아야 된다.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인 행위가 있다. 명령적에는 세 가지 다시 하허면이 있죠. 하허면.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하명, 허가, 면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특허인가 대리죠. 특인대.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건 네 가지죠.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확인, 공정, 통지, 수리. 특허, 인가, 대리. 그렇죠? 특허라는 건 뭔가 없던 새로운 어떤 권리나 지위나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새로운 걸 주는 거다. 인가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행위가 있고 요거만으로는 효과가 안 나오고 여기다가 행정청이 인가라는 걸 해주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법적인 행위라서 요거만으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이 인가를 해주면 이제 효력이 나오게 되는 거. 갑과 을이 토지 거래를 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팔면 매매 계약을 하면 권리 의무가 나오죠. 집을 판 사람은 집을 넘겨줄 의무, 돈을 받을 권리. 집을 산 사람은 돈을 줄 의무, 집을 넘겨받을 권리, 이렇게 이제 권리 의무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아직 매매 계약의 효력이 안 나와요.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구청에 가가지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딱 받아야만 이제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권리 의무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토지 거래 허가. 말은 우리가 허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는 거예요. 인가. 대리는 국가가 뭔가 대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공매 이런 거죠. 공매. 우리가 나중에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배우는 강제 징수 절차에 그렇죠? 독촉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했는데도 그래도 돈을 안 내면 그걸 팔아버리죠. 국가가 직접 강제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내 물건은 내가 팔아야 되는데 국가가 대신 공적 경매에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서 배우는 사업 인정을 받고 땅을 이제 사고 팔려고 협의를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재개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죠. 그래서 지토수가 수용 재개라는 걸 해줘버리면 보상금 이런 걸 다 정해줘요. 땅값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 땅값을 정해야 되는데 지토수라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개해서 가격을 결정해 준단 말이야. 따라서 그것도 대리에 들어가는 거죠. 수용 재결도 이 종류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공적으로 판단을 딱 해주는 거죠. 시험을 쳤는데 네가 합격자다, 네가 당선인이다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거. 그런 걸 우리는 확인이라고 부른다. 공정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여권을 발급해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공정이라고 부르더라. 통지는 개고장 날리는 거, 세금 안 낼 때 독촉장 날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통지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달 말로 정년퇴직입니다.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그런 정년퇴직을 통보해 주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통지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다. 법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통지를 안 하더라도 걔는 당연히 그 날짜가 되면 당년퇴직되는 거야. 정년퇴직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통지하고 구별해서 그냥 단순한 행위다. 그냥 행위다. 그냥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죠.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는 수리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사회적으로 유예하기 때문에 억제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야. 그렇죠? 학교 환경 위생 중화구역 내에는 뭐 단란주점이나 이런 거는 교육상 안 좋기 때문에 억제적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학교 환경 위생 중화구역이면 여기 학교가 있단 말이야. 반경 몇 킬로 내에는 몇 미터 내에는 이제 뭐 여관이나 이런 걸 허가를 안 해주는데 억제적으로 금지를 해놨는데 이쪽에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지만 학생들이 거의 안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여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예외적 승인이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경우는 유예하니까 억제적으로 금지를 해두다가 뭐 말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억제적으로 예외적으로 마약을 허용해 주죠.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예외적 승인이라고 부른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뭐 건축허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예외적 승인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예외적으로 괜찮은지 따져봐야죠. 유예한지 안 한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량행위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다. 하지만 강학상 허가는 원래부터의 자유를 금지해뒀다가 요건만 갖추면 풀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특허도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니까 공익적인 걸 따져봐서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니까 재량행위가 많다. 그렇죠? 이렇게. 자, 거기까지 이제 했던 거고, 74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여기는 옛날에는 이 조합 설립,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런 걸 요거로 봤어요. 당사자들끼리 합동행위, 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이제 조합으로서의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인가라고 봤거든. 근데 최근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런 거를 특허라고 보는 거야. 재개발 조합은 우리가 행정 주체에서 어떤 게 있었죠? 행정 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이런 게 행정 주체잖아요. 공공단체에는 지자체, 공공조합, 공공재단, 영조물 법인 이런 게 있었지. 공공조합의 얘가 이제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재개발조합은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사인들 어떤 조합을 재건축하겠습니다, 재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조합을 만들어요. 국민들이 그 조합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면 이제 새로운 어떤 공법적인 행정의 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위를 주는 거야, 걔한테. 그렇죠? 조합에 대해서. 따라서 이거는 예전에는 인가라고 봤던 걸 지금은 뭐라고 본다고? 특허라고 본단 말이에요. 특허라고. 그래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런 말이 나오면 판례에서 요거는 특허다. 특허. 따라서 어떻게 돼요? 조합을 만들고 특허를 해줬단 말이야. 요건도 제대로 결의도 제대로 안 됐는데 특허를 해줬으니까 요건을 못 갖춘데 특허를 해줬단 말이야. 특허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결의가 잘못됐는데 왜 인가를 해주냐? 이 인가는 특허를 왜 해줬냐 이 말이야. 특허를 바로 다투는 거야. 근데 요거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진짜 인가라면 어떻게 돼요? 기본 행위를 했고 인가를 해줬잖아요. 이럴 때 기본 행위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인가를 해줬냐 이렇게 다툴 수는 없다 그랬잖아.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야죠.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걸 제기해야 된단 말이야. 인가는 적법한 거야, 이 요건은. 그래서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가 아닌 거지. 기본 행위가 아니야. 이거는 요건이야. 요건. 특허니까 인가였으면 기본 행위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기본 행위가 있고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기본행위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요거의 하자를 이유로 이걸 바로 다툴 수 있다고. 그렇죠? 요건이 해당하는 거니까 그 얘기야. 따라서 조합 설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유로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뭘 다퉈야 되죠?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이란 게 뭐예요? 요거의 문제를 다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특허기 때문에 요거에 문제가 있으면 뭘 다투어야 돼? 바로 이걸 바로 다투어야지. 이게 인가라면 이거라면 요 말이 맞지.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이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기 때문에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의 하자가 있을 때는 바로 뭘 다퉈라? 인가를 바로 다퉈야 되잖아요. 따라서 결의에 대한 확인을 구할 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는 거야. 그렇죠?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판례지만 최근에 많이 묻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번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기간 연장 신청은, 자, 이 말이 나오면 기간 연장, 갱신 허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언제 해야 돼?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따라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허가 신청이야. 연장 신청이 아니야. 갱신 신청이 아니야.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맞다 이거죠. 새로운 허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간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끝. 새로운 허가. 그렇죠. 맞다. 3번 제재적 처분의 가중 요건이 불령의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게 나오면 뭐야?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행정규칙하고 불령,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행정규칙하고 달리 보는 게 우리 판례다. 그렇죠? 따라서 무슨 법, 시행령, 무슨 기준 이렇게 나오면 법규명령, 무슨 법, 시행규칙의 별표, 뭐 제재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행정규칙.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들어가 있대. 여기네? 그렇죠? 대통령령이 아니라. 그러면 요거의 법적 성질은 뭐지? 행정규칙. 그렇죠? 행정규칙. 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지. 재판규범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따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봤단 말이야. 여기에 가중 요건이 들어가 있는 거야. 1차 위반하면 1개월, 2차 위반하면 6개월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건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고려를 안 해요. 재판할 때. 따라서 여기에 가중 요건이 있든 없든 신경을 안 썼다고. 따라서 가중 요건이 있더라도 이건 나중에 이제 협의의 소익 문제죠.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 불령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중 처벌을 받더라도 시설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단 말이야. 옛날 판례는. 그러나 그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아무리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여전히 행정규칙으로 봐요. 보지만 협의의 소익을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거란 말이야. 공무원들은 이걸 구속력이 있으니까, 내부적 구속력은. 따라서 재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바뀐 거죠. 따라서 이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로 바뀐 거지. 아주 중요한 판례죠. 시험에 맨날 나오는 판례. 나중에 협의에 소익할 때 다시 나올 거야.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종합 문제죠. 국가 배상에 있어서의 2조에서의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공무원은 진짜 공무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 청소차 운전수도 들어가고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도 공무원이라고 봐주죠. 진짜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그죠? 비교 시형 버스 운전수는 공무원이라고 안 봐주고 의용 소방대원도
안 봐준 판례가 있고. 그래서 답은 뭐 이거는 맞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물은 판례니까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음 75번 인가를 취하는 것은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요? 부관은 기속행위에 부관의 부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우리 판례는. 근데 인가는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어떻게 구별해야지? 일단은 법을 봐야 되지. 그렇죠? 따라서 인가는 기속행위도 있고 재량행위도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저런 거는 기속행위입니다. 땅을 사고 팔았으면 요건 갖추면 인가해줘야 돼요. 근데 재개발조합 인가 저런 거는 재건축조합 이런 건 서울에 엄마 아파트 이런 거 재건축하겠다고 조합 만들어도 인가 잘 안 해줍니다. 서울시장이. 그렇죠? 따라서 재량행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가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딱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그냥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없어 이런 거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그렇죠? 나머지 2번 판례에 의하면 주택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74번에 1번 판례죠.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나오면 예전에는 인가라고 봤겠지만 지금은 보충행위가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가가 아니라 특허다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맞네. 2번 맞다. 3번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는 할 수 없다. 수정인가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수정허가는 가능할 수도 있죠. 3층짜리 허가해달라. 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2층짜리 건축허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가 신청하니까 수정해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허가 문제는 있지만 가능은 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인가는 할 수 없다. 수정특허도 할 수 없다. 수정허가는 가능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수정인가를 못한다는 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인가는 안 되더라. 다음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기본이 효력이 없는데 인가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건 아니죠. 보충성이다. 보충. 기본이 갖춰져야 보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가 받았다고 해서 이게 유효하게 되어버리는 건 아닌 거야. 그렇죠? 맞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들이죠. 75번. 1번이 조금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2, 3, 4는 꼭 알아놔야 돼. 2, 3, 4는. 76번. 성격에 관한 연결한 것, 옳은 것, 양곡, 가공업 허가, 정미소 이런 것들. 자, 누구나 쌀 딜방아에 살 찍어 팔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죠? 허가. 2번.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업 인정의 고시. 자, 사업 인정의 고시는 통지 맞죠? 통지. 사업 인정은 뭐예요? 사업 인정은 사업 인정이란 건 땅을 수용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수용하는 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삼성전자한테 박물관 짓는다 그래서 사업 인정해 준단 말이야.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죠. 특허지, 특허. 그 사업 인증 특허를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통지라고 보시면 돼요. 관념의 통지다 그러는데. 3번. 디귿. 운전면허증의 교부는 운전면허는 뭐야? 운전면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데 허가지 허가. 운전면허는 누구나 허가야. 운전면허. 그런 걸 통과했어. 면허가 나왔어. 근데 면허를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교부해 주는 거야. 그건 뭐야? 공정이지, 공정. 의료 유사업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역시 뭐요? 자격증을 왜 발급해 주겠어요? 증명하기 위해서죠. 공정. 한의사 면허는 누구나 의사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새로운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허가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리얼이네. 3번. 그쵸? 답은 3번. 1번은 허가라고 해야 되고 미음도 허가라고 해야 된다. 77번 공정. 옳지 않은 것은 공정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 맞네요. 증명하는 판단 표시가 아니죠. 공정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확인이 판단하는 거지. 인식하는 거죠. 인식 표시 행위라는 점에서 판단 표시 행위인 확인과 구별된다. 이렇게 해야죠. 바뀌었죠? 1번 답이 되겠다. 공인, 확판 이렇게 외우든지 정 안 되면, 그렇죠? 공정은 인식 표시 행위라는 확인이 판단하는 거다. 2번 공정은 공적 증거죠. 반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한다. 맞죠? 3번 공정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 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죠? 여건이라는 증명서가 따로 있다. 4번 공정은 권리 행사 요건이 되기도 하고 성립 요건이 되기도 하고 효력 요건이 되기도 한다.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맞는 말로 거의 나올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도 뭐요? 등기도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등기가 되어야 어때요? 그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라는 건 권리 성립 요건이 되게 돼요. 소유권의 성립 요건.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겠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민법을 다 알면 쉬운데 그러면 공정은 여러 가지 요건이 되기도 한다. 5번 공정은 기속 또는 기속 재량 행위라는 게 통설이다. 공정은 내가 시험에 합격했는데 친구들이 안 믿어주니까 합격 증명서 좀 떼주세요. 떼줘도 되고 안 떼줘도 되고 그런 거 아니죠. 떼줘야지. 그런 거는 기속이다 말이죠. 맞다. 기속 재량은 신경 별로 안 써도 돼. 77번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78번 준법률행위죠. 확공통수 옳은 것은 1번 확인은 정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 판단하는 행위로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각종 증명서 발급이 이해속도 요게 틀렸지. 그러니까 다 읽어봐야 돼. 말 쭉 맞다고 해서 맞네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탁탁. 답은 1번. 옳은 것은 1번은 X. 2번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공정이 여기에서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공정은 특정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발명특허가 이에 해당한다. 자, 발명특허는 이게 새로운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걸. 따라서 발명특허가 잘못된 거죠. 요거는 확인에 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바뀐 거죠. 얘들이. 3번 판례는 건축물 대장의 소관청에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예전에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운전면허대장 이런 대장은 법적으로 거기에 대장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판례는 그 장부를 기재를 변경해달라고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지목 변경 신청 거부행위, 토지 분할 신청 거부행위, 지금 나온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작성 신청 거부, 용도 변경, 대장상의 용도 변경 신청 이런 걸 다 처분서 긍정해 준 거야. 그렇죠?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처분성 긍정. 이렇게 건축물 대장, 지목 변경, 토지 분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죠. 하지만 4번 무허가 건물 대장 이런 거는 처분성 부정하는 거예요. 가옥 대장, 무허가 건물 대장, 운전 면허 대장 이런 대장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 처분성 부정. 3번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 판례는 수리행위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한다.
원래 수리행위의 대상에는 기본행위란 말을 안 쓰면 되는데, 안 쓰는 게 맞는데, 인가에서 주로 기본행위를 써야 돼요. 근데 뭐 여기도, 인가에서의 기본행위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기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수리는 당연 무효가 된다. 5번은 맞아요, 틀려요? 수리는 그렇죠. 수리는 기본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 신고나 이런 것들이 무효인 때에는 전혀 요건을 못 갖춘 거기 때문에 그 수리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가는 어때요? 인가는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인가도 아무 의미가 없죠. 인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맞겠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수리는 당연 무효가 된다. 그래서 1번 얘가 틀렸고 1번, 2번은 얘들이 바뀌어 있고 3번 건축물 대장도 이제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고 그래서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무허가 건물 대장은 아직도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렇죠? 답은 5번. 5번은 많이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1번,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나머지 다 알아놓고. 자, 다음 부관으로 들어가자. 자, 부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자, 부관은 빨리 한번 해볼게. 자, 먼저 개념이 뭐죠? 부관이란 일정한 행정행위에 덧붙이는 종된 규율이다. 그죠? 2번, 종류. 조건이라는 게 있고, 기한이라는 게 있고, 부담이라는 게 있고, 철회권의 유보라는 부관도 있고, 법률 효과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도 있고, 뭐 수정 허가 뭐 이상한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런 게 부관의 종류다. 자 조건은 어떤 거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이거는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불확실하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구별해야죠. 정지는 정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 해소, 소멸하게 되는 거. 바꿔내면 안 되지. 기한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다. 불확정기한은 뭐야? 네가 죽을 때까지 연금 줄게 이거지. 자,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기간이 불확실이 아니라 불확정. 따라서 불확정 기한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 거야. 그 다음에는 부담은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부담이다. 따라서 요거는 새로운 행정행위에 가까운 거죠. 하명. 따라서 독자적으로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관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효력이 없어지면 부관도 운명은 같이 하는 거야. 어디가 딱 항상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뚝 떨어진 행정행위가 아니고 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행위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운명을 같이 한다. 하지만 독립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뭔가는 있죠. 자, 부담을 불이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나? 아니지. 부담을 불이행하면 요걸 이행케 만들면 되지. 실효성 확보 수단을 통해서. 또는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철회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용어를 하면. 철회 사유가 되겠지. 철회권의 유보는 너 요러면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두는 거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취소를 할 때 얘가 신뢰보호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하려고, 그렇죠?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게 하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철회권이 유보된 사유가 발생했으면 무조건 철회가 그냥 당연히 가능한가?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철회를 하려면 항상 이익 형량을 하잖아요. 철회하면 어떤 게 좋은지, 철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익 형량해서 철회를 할지를 결정해야 돼. 단 얘가 신뢰보호 이익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자, 신뢰보호는 주장할 수 없다. 반드시 철회할 수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는 아니고 형량해 봐야 된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법이 부여한 효과를 행정청이 일부를 빼들어 버리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유일하게 이거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담은 없어도 돼요. 재량행위에는 그냥 부담 붙일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는 부관의 위법. 부관은 언제 위법한 건가? 아무 때나 붙일 수 있는가? 부착 가능성. 이게 이제 옛날에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나눠서 기속행위는 못 붙인다.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속행위도 법률 요건 충족적 부과는 가능할 수는 있다. 재량행위도 기와 허가와 같이 성질상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다. 무조건 된다라고는 보지는 말자. 이게 오늘날. 그 다음에는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기속행위에는 강행법규성 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재량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의무도 없는데 무슨 권리가 생기냐? 이랬던 것이 오늘날에는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할 의무는 있다. 따라서 사익보호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재량이 영으로 수축될 때는 행정개입 청구권도 성립될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은 재량행위는 강행법규성, 어떤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X. 그렇죠? 무죄총, 행계총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있지? 잠깐만. 공권하면서 공권 성립을 왜 했지 내가? 이거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할 때 해야 되는 말을 지금 할 얘기가 아니지. 부관하다가 갑자기 뭐 재량행위 공권을 붙일 수 있는 미쳤어.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할 때 했던 거지. 부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상 제한. 당연히 생각이 안 나지?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거 위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4번. 자,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이 있는데 이 부관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다? 부관만 무효다? 뭐가 맞아요? 답이 없지.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으면 운명을 같이 하는 거고, 중요한 요소가 아니면 부관만 무효고, 이렇게. 그렇죠? 부관이 무효면 당연히 행정행위도 무효다. X. 부관이 무효이면 행정행위는 당연히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X. 부관이 중요한 요소면 같이 효력이 없는 거고, 별로 안 중요한 거면 부관만 무효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부관이 무효면 당연히 행정행위도 무효다. X. 이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판례도 그렇죠? 무슨 기한이 위법할 때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 면허도 뭐 위법하게 봐야 된다. 중요한 요소인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쟁송 가능성. 이거는 뭐 쉽죠? 부담만 가능하다. 그렇죠? 부담만 가능하다. 조금 어려우면 이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가정하지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우리 판례는 허용하지 않더라. 부진정은 어떤 거죠? 행정행위가 있고
부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방금 얘기한 요걸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죠. 방금 한 표현은 부진정을 의미하는 거야. 시험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 한다. 이러면 X. 요 개념만 알면 돼. 진정은 완전히 부관만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요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요거의 취소를 구하는 걸 부진정이라고 부르더라. 됐습니다. 79번. 부관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네. 1번. 79번. 해제 조건은 수익의 소멸 시기가 불확정적이며 또한 수익은 조건의 성취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철회권의 유보와 해제 기한의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너무 길게 써놨지.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넘어가요. 좀 길게 써놨기 때문에 잘 안 쓰는 표현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2번. 철회권의 유보로서 그 철회 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가능하다. 그렇죠? 철회 사유는 많잖아요. 철건부 중상사, 철회 사유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는 거고, 근거법령이 변경돼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 반드시 법에 있을 필요는 없죠. 맞다. 3번. 행정행위 부관증 그 자체가 독립적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게 부담이다. 맞죠? 4번. 조건을 붙이는 것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절대로 허용할 수도 없는 걸 뭐하러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지. 그렇죠? 4번이 틀렸다. 분명히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렇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원칙상. 그렇죠? 행정행위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 부관.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여태 이 조건은 부관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4번이 틀렸네. 5번. 건축 허가가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에 준공검사를 안 해주거나 그 이후에 걔가 준공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허가하면서 부관 붙였는데 이놈이 안 하더라 이 말. 그럼 그 뒤에 걸 안 해줘버리는 거야. 가능하죠? 맞다. 그렇죠? 1번은 해제 조건은 불확정적이고 조건의 성취로 자동적으로 소멸해서 맞죠? 해제 조건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니까 이런 말만 맞으면 맞겠네 하고 넘어가야돼. 오래 고민할 게 아니에요. 넘어가시라. 80번. 부관 틀린 것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게 그죠? 발정, 정발, 그죠? 정지 조건이다. 맞네. 2번. 부담을 이행해야만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아니지. 정지 조건이 그렇고 부담은 이행 안 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번 답. 3번. 통상 부담이 조건보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고 또 독립쟁송 가능성도 있고. 맞다. 4번.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5번. 부담이네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네. 80번 답은 2번. 아주 간단한 지문이지만 중요한 지문들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들이다. 81번. 부강.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80번 같은 걸 문제를 딱 풀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빨갛게 막 별표 쳐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외울 수준의 이론이 아니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론이야. 이게 모르면 막판에
다 책 다를 외워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8, 90%가 이해가 돼 있어야 막판에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왜 상대방에게 유리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아주 기초적인 게 지금 내가 실력이 안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더 자주 책을 보고 한 번 더 보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일어나서 또 보고 이렇게 해가 실력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지. 막판에 외울 수 있는 수준의 지문들이 아니야. 기본적인 지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더면 다시 기본서를 가가지고 다시 한번 쭉쭉 읽어요. 한 번 읽고 내일 또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 그때는 이게 당연하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된단 말이야. 한 번 딱 봐갖고 뭐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 과정은 한 번은 거쳐줘야 되는 거야. 단순히 그냥 탁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무심코 외우는 게 아니라 말이야. 행정법은 이해를 해가면서 외워야 된다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외우면 되는 거예요. 81번 부관.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은 주된 행정에 부과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발생한다. 부담은 행정행위가 있으니까 조건을 달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게 효력이 없으면 이것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야. 2번 정지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할 때는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유리한 게 부담이니까 부담으로 추정하는 게 맞다. 3번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유보를 해뒀으니까 상대방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철회될 건데 라는 걸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신뢰보호에 근거하여 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맞다. 4번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철회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철회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익 형량해서 철회 이익이 있어야 철회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거지. 그렇죠? 맞네. 철회 제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역시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81번도. 답은 1번. 82번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이 말이 나오면 이미 부당결부죠. 그런 토지를 기부 체납해라 이 말은 소유권 넘겨도 기부해라 이 말이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네. 자, 그러면 부관 중에 요거는 부담이 되겠네요. 자, 주택사업계획에 붙인 경우 다음 그 부관은 위법하다 하는 판례가 있더라. 틀린 것은 1번 위 부관은 강화상 조건은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 뭐야 이거는 부담이다 해야죠. 맞네. 조건은 아니다. 2번 부담이니까 이 부관만을 따로 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부담이니까 가능합니다. 3번 위 부관이 위법한 이유는 부당열부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맞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쳐붙여놨다. 4번 통설에 의하면 위 부관이 위법이므로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사업계획 승인도 동시에 무효가 된다. 아까 했잖아. 부관이 위법하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 아니죠. 따져봐야지 중요한 요소인지. 그렇죠? 5번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자, 법적 근거 필요 없이 그냥 부관 붙일 수 있죠. 법률 효과 일부 배제만 빼고는 됩니다. 그러한 부담은 비례 부당결부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 그렇죠.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부관이 위법하다고 해서 승인도 동시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보통 부담은 중요한 요소라고 잘 안 봐요. 기부 체납 의무만 그냥 무효시켜버리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사업하게 해줘야지. 이상한 걸 붙여놨으면. 이걸 운명을 같이 해버리면 승인 자체도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뭐 거기까지는 잘 안 묻는데 시험은 이건 당연히 무효다 그냥 무효다 그랬으니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 하시면 돼요. 다음 83 부관 옳지 않은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뒷말은 맞죠. 부담만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가 틀렸어요?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부관은 요런 게 부관이고 부관과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있죠. 부관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정부관. 그렇죠?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라 법이에요. 이거는. 또 뭔지는 모르지만 내용상 제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부관이 아닌 거야. 따라서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제가 여기서 썼지 여기서 안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관의 일종으로 보지 내용상 제한으로 보는 게 아니야. 우리 다수견에는.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걸 여기라고 봐서 부관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우리 객관식 시험은 부관의 종류에서 배웠잖아. 판례도 이걸 법률의 부관의 일종으로 보죠. 따라서 내용상 제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렇죠? 이 말은 딱 요 말이 나오면 부관하고 다른 거, 부관이 아닌 거, 구별해야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종류는 어떤 게 있죠? 몰라도 돼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 자, 따라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낸 문제였어요. 2번. 재량행위에 법령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아까 했고 부관의 내용은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그런 거여야 된다. 당연하죠. 3번. 부담부 처분에 있어서 부담부 처분이란 말은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사유가 되죠. 부담의 불이행. 4번.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기간 중에 지정 취소 또는 폐쇄 지시를 하더라도 일체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부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부관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허용되지 않는다. 맞네. 그래서 답은 기출문제인데 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1번이 그 내용상으로 제한하는 거. 이 말은 부관하고 다른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용상 제한하고는 다른 부관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84번. 그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허가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하였다. 자, 이때 이 고시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 그렇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게 벌써 틀린 거야. 일반적으로 고시는 행정규칙이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보면 돼?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그런 고시일 거다. 1번 X.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죠. 2번. 위 고시에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 붙여진 전량 수출을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주한 외국인의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고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쵸? 고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법정 부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판례야. 중요한 판례야. 법정 부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판례란 말이야. 따라서 얼핏 보면 제한하는 어떤 부담을 붙인 것 같지만 이건 부담이 아니라 법정 부관이다. 법이다. 고시의 조문 내용이에요. 따라서 부관이 아니니까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3번. 위 고시에 있는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건 생각을 더 많이 해야죠. 자, 분명히 조건을 위반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이 과징금을 때릴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고시가 뭐야? 이 법규 명령이 위법한 고시인 거야. 왜? 너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비례 원칙 위반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라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그럼 물도 못 먹냐? 뭐 이렇게. 예. 거기까지 들어간 거야. 위법한 부관까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허가 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4번에서 대법원이 이 고시는 문제가 없구나,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면 3번에 이에 근거한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봤겠죠. 그러면 4번이 맞으면 3번도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옳은 건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이 대법원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봤구나. 그래서 이 고시는 위법하다고 봤겠네. 그래서 그 위법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때린 건 위법하다고 봤겠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답은 2번. 근데 이 판례는 워낙 AA급 판례이기 때문에 보존 음료수 전량 수출 이런 말이 나오면 딱 기억을 해둬버려야죠. 제 책에도 다 소개되어 있어요. 법정 부관 파트에.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판례다. 요 판례를 가지고는 엄청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이 고시는 법적 성질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고시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에 관한 일반론을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례를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파트, 그 다음에 법정 부관 파트. 자, 여기 잘 이해가 안 가면 반드시 찾아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85번 부관 중 독자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기업 특허를 할 때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겠다. 이건 뭐야? 뭐뭐뭐뭐 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대. 철회권의 유보. 그렇죠? 2번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점용료 납부 명령. 이게 제일 기본적인 부담이죠. 많이 나오는 부담의 예입니다. 답은 2번. 3번 격일제로 하는 택시 영업 허가. 이것도 외워두죠. 격일제로 택시 허가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예로 외워놓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부담이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4번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국민연금.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 기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망시. 요 말은 주차 설비 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이건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주차 설비가 완비돼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정지 조건.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볼 수. 부담으로 볼 수도 있는데, 5번보다는 2번이 더 답이 되는 거예요. 86번. 부관. 옳은 것은 준법률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게 전통적 견해다. 확공통수죠.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속행위, 대부분이 기속행위예요. 당선인 결정하는데 요런 조건으로 네가 당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긴 합니다. 많이 나오는 질문은 아니에요. 옛날 질문. 2번. 그러니까 확실히 잘 모르시겠으면 빨리 4개를 다 읽어야 돼요. 해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쟁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다. 주어가 틀렸죠. 해제 조건이 아니라 부담은 이렇게 해야지. 3번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 요걸 안 했네. 사후 부관이 가능한지. 우리 통설은 어떻게 되죠? 법유동이죠.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유보되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유동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후에도. 우리 판례는 더 나아가 언제까지?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그것도 참. 따라서 새로 행하여진 후에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보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다? 이게 틀렸네. 예, 답은 3번. 아니, 옳은 걸 찾네요. 3번 X. 4번.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행위의 철회 시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여
원용할 수 없죠. 유보대의 처리권을 미리 말해뒀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야. 원용한단 말이야. 끌고 와서 이 말이야. 따라서 4번도 X. 당연히 답은 1번으로 가는 거야. 마지막 87번 부관. 옳지 않은 것은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의 기부 체납을 허가 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다. 그렇죠? 건축 허가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고 이런 부담은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무효다. 맞네. 2번 공유재산에 대하여 40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20년간만 허가한 경우 그 허가 기간은 법적 성질이 뭐죠? 부담이고 기한이죠. 20년. 따라서 기한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 해야지. 답은 2번. 쉽잖아. 3번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년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정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정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법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온 적은 있지만 요걸 틀리기는 잘 안 될 거야.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3번은 그냥 맞는 지문으로 그냥 알아두는 거예요. 세모. 4번 부관 중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존속이 본체인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네. 그래서 답은 2번. 아주 답은 쉽게 내준 거야. 그리고 3번 같은 아주 어려운 판례를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렇게 낼 거니까 너무 3번 같은 판례를 잘 안 외우시죠. 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시험은 나온 적은 있지만 꼭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는 내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 1, 2, 4번은 꼭 알아야 되는 지문이고 1시간 지났네. 자, 조금 쉬었다가 89번, 88번 하죠.